유닛 5 첫 번째 토픽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토픽은 Writing Expressions and Equ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expression이라는 것은 읽어볼게요. An expression is a combination of numbers, variables, and operation symbols. operation symbol은 플러스, 마이너스, multiplication, times, divided by division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이제 expression 형태로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4 플러스 x 혹은 뭐 5x 마이너스 1 이런 게 다 expression인 거예요. 이제 expression의 특징은 it does not have equal sign이에요. 만약에 자 요쪽이 expression 만약에 5x 마이너스 1에 equal sign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equ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expression과 equation의 차이는 equal sign이 있느냐, 있으면 equation, 없으면 express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꼭 텀이 이걸 각각을 우리가 텀이라고 하거든요. 텀이 꼭 두 개가 있어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만 있어도 이것도 expression이고 혹은 세 개 있어도 equal 있으면 안 되고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세 개의 텀이 있어도 equal sign 없으면 이걸 다 expression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되죠? variable은 뭐예요, 여러분? variable은 요 미지수 x, y 뭐 어떨 때 우리는 a를 쓰기도 하고 k를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죠? 이런 레들들을 우리가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variable은 뭐 다양하게 쓰여요. a, b, c, x, y, z 제가 이렇게만 써 놨지만 뭐 k를 쓸 때도 있고 m을 쓸 때도 있고 뭐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되죠? 자, 그 밑에 내용은 뭐 이제 뭐 참고로 제가 써 놓은 건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 expression 상황을 읽었을 때 어디션이 되는 경우는 이런 용어들이 있죠. add, plus, increase by, 그죠? combined with, the sum of, sum은 이제 합친다라는 거니까 더하기죠. altogether, total, more than, add. 이게 다 그냥 플러스 사인으로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subtraction은 이런 용어들 이거 다 읽진 않을 거야. 이거는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런 용어들을 계속 눈에 익혀가는 게 좋겠어요. example 1을 같이 보도록 하죠. Write the phrase as a variable expression. 자, variable을 가진 expression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죠? 1번 보면 a number x plus 9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어떻게 하면 되나요? x plus 9 말 그대로 쓰면 돼요. number 2 a number y decrease by 11 이니까 11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y-1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3는 a number x times 6이니까 그 x와 6을 곱하라는 거죠. 자, 어떤 variable과 number를 곱할 때는 항상 number 먼저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6 times x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multiplication은 이 사인을 생략해서 그냥 6x 이렇게 쓰죠, 우리가. 어, 숫자 variable이다. 그러면 6 쓰고 parentheses x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숫자 쓰고 variable 쓰고 이렇게 하면 돼. 되죠? 자, 여기 dot도 안 해요. dot도 표시 안 한다. 자, number 4. 네 번째는 a number a divided by 5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혹은 a divided by 5. a divided by 5는 a over 5. 이음이와 같은 거잖아. 그지? 이렇게 쓰셔도 되겠어요. 그죠? 그다음 내용은 writing equation이에요. 자, expression과 equation 차이 설명했었죠? 그 식에 equal 사인이 있으면 equation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example 2를 바로 보시면 write the sentence as an equ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a number y plus 8 y plus 8 is 20 equal to 20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 number x decreased by 4 x가 있는데 이제 4만큼 줄었다라고 했죠. 그럼 x minus 4 is 9 equal to 9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3. twice a number z니까 2 times z, 2z가 되겠죠. 자, multiplication은 그냥 multiplication 사인 생략한다고 했어요. 2z is 18 이라고 돼 있으니까 equal to 18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number 4, number a divided by 5 그러면 a divided by 5 is 6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a over 5 이런 형태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맞는 거다. 두 번째 topic solving equations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ddition과 subtraction을 볼 건데 addition은 이런 equation이 주어져 있을 때요. 자, 보세요. x 플러스 3 is equal to 5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equation에서는 solve 하라고 할 거예요. solve 하라. 즉 이 왼쪽에 있는 expression과 오른쪽에 있는 expression이 equal 하게 되는 x의 솔루션을 구하라. 그게 solve의 의미예요, 이미. 이해되죠? 자, 그러면 플러스 3를 어떻게 우리가 eliminate 해줄 거냐면 양쪽에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하면 0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왼쪽에다도 이렇게 해 줬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해 줘야 돼요, 똑같은 이 작업을. 그죠?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both sides to maintain the equations balance라고 하는데 왼쪽에 뭔가 어떤 행위를 해 줬으면 오른쪽 사이드에도 똑같이 똑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계속 이꼴이 된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0 되겠고요. 그럼 얘는 x 되겠죠. 선을 그을까요? x 될 거고 오른쪽은 5 마이너스 3니까 2 될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은 2가 되는 거예요. 2. 되죠? 자,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어냈을 때 즉 솔루션을 찾아냈을 때 이 솔루션이 맞는지 아닌지는 항상 확인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자, 원래 있던 식 있죠? 원래 x 플러스 3 is equal to 5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여기다 넣어 보는 거야. 이 2를 여기다 넣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equal한지를 확인하면 돼요. 2 플러스 3는 5고 오른쪽은 그냥 5 됐으니까 같은 거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은 이 솔루션이 솔루 이 우리가 제대로 잘 풀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찾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solution checks라고 해요. solution checks. 되죠? 자, 이 이미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렉탱글 직사각형이 이 X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작은 요 스퀘어 있죠. 작은 상자 하나가 이제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3는 요거 하나랑 요 박스 요 1 3 개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5 니까 1이 5개 있는 거야. 그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3를 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면 요거 3 개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왼쪽에서 어떤 행위를 해 주면 또 오른쪽에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지? 거기도 3 개를 이렇게 빼는 거야. 그게 지금 요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남 이게 남아 있는 이 x 요 이 죄송해요. 지금 말이 꼬이는데 이 긴 직사각형의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2 개만 남아 있으니까 2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the solution x는 2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좋아요. subtraction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x 2 is equal to 6라고 되어져 있으면 x 2 is equal to 6. x 2와 6가 equal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없애야 우리가 원하는 x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니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의 opposite 2를 플러스 2를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2 왼쪽에도 해 줬으면 오른쪽에도 플러스 2 해야 이퀘이션의 밸런스가 맞겠죠.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선을 그어서 x만 남을 거고요. equal to 써 보면 6 플러스 2 8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은 이 솔루션이 맞는 솔루션인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방식으로? 원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솔루션 에잇을 여기다 넣고 확인해 보라는 거다. 그죠? 자, 에잇 마이너스 2는 6 예요. 오른쪽도 6 네? 그럼 똑같잖아. 아, 그러면 이 답이 체크가 된 거예요. 솔루션 체크가 된 거야. 되죠? 이런 방식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제 처음 그 solving equation을 배우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았을 때 그 답이 맞는 답인지 아닌 답인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솔루션을 이렇게 딱 찾았으면 자신 있게 x는 에잇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example 1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olve the equation. equation을 solve 하라라는 의미는 이 식에서 이 식이 성립하는, 그러니까 왼쪽 expression과 오른쪽 expression이 equal 하게 되는 x 값을 찾아라. 솔루션 x를 찾아라 이런 의미야. 그지? 자, x plus 4 is equal to 9이니까 얘를 없애줘야 되잖아. 플러스 4. 어떻게 한다고요? 4를 빼주면 되겠다. 그죠? 왜냐면 4 minus 4 is equal to 0니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4. 양쪽에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왼쪽은 x 플러스 0니까 x만 남고요. 오른쪽은 9 마이너스 4이니까 5가 될 거예요. 그지? 그래서 x는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번 y 마이너스 5 is equal to 8이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5네? 그럼 마이너스 5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플러스 5. 반대로 숫자만 똑같이 써 놓고 부호의 반대를 쓰면 돼 그냥. 그럼 왼쪽에 해 줬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그죠? 그래서 왼쪽은 이제 y만 남고 equal to 8 plus 5,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어서 example 2. 자, example 2의 첫 번째 문제는 Ethan had 7 stickers. After receiving some additional stickers from his friend, he had a total of 18 stickers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식을 그대로 써보면 얘는 이터는 원래 7 stickers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some additional sticker를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x라고 둘게요. x만큼을 받았으니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총 스티커의 개수가 18이 된 거야. 18. 읽고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질문은 How many stickers did he receive from his friend? 요 x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잖아. 친구로부터 몇 장을 받았는지 스티커를. 그지? 그럼 이 7을 eliminate 해야 x를 구할 수 있겠다. 이 7 앞에 아무 부호가 없네. 플러스 7이에요. 그럼 쟤를 eliminate 하려면 어떻게? 마이너스 7. 똑같은 숫자의 부호 반대.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오른쪽도 똑같이 해 줘서 계산하면 7 마이너스 7 0 되겠고 x만 남고요. equal to 18 마이너스 7 11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일단은 친구로부터 11 additional 스티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총 18 스티커즈를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이게 넘버 1이었고요. 자, 넘버 2. Mia spent $6 and $15 remaining. What was the original amount of money she had? 라고 돼 있어요. 자, 문장을 읽을 때 이제 월드 프로블럼 풀 때 여기서 구하라는 질문이 있잖아. What was the original amount of money she had? 이 부분을 항상 variable 쓰면 되는 거예요. x라고 써도 되고 y라고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x를 많이 써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원래 originally x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she spent $6, 6달러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썼으면 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x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6 달러를 썼으니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남은 돈이 뭐예요? had $15 remaining. $15 남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네거티브 6를 없애줘야 되겠네? 어떻게 해요? 플러스 6 하면 되겠지? 왼쪽 해 주면 오른쪽도 똑같이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 0 되고 x is equal to 15 플러스 6 21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아는 21 달러를 처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세 번째 토픽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토픽도 solving equation인데 이번에는 multiplication과 division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x is equal to 6라는 equation이 주어져 있어요. 3 times x is equal to 6. 자, 이럴 때는 여기가 multiplication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3를 그대로 나눠주는 거야. 3로 나눠주면 3 divided by 3는 1이니까 이 3가 이제 eliminate 되겠죠? 자, 그럼 왼쪽에 이렇게 해줬으면 오른쪽도 똑같이 3으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밸런스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3 cancel out 되고 x만 남고요. 6 divided by 3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솔루션 2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볼까요? 자, 이 길다랗게 생긴 이 rectangle 막대기가 x고요. 이게 이제 1 이에요. 3x라는 거는 얘가 3 개가 있는 거잖아. 3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equal to 6 니까 6는 이 하나 1 짜리 이 스퀘어이 6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지? 그죠? 자, 이거를 3 으로 나누었어요. 자, 3 으로 나누면 내용을 보시면 3x is equal to 6 인데 3 으로 나누면 나눈다라는 것은 3 등분하는 거잖아. 왼쪽도 3 등분하면 요거 하나가 되겠지. 요거 하나만. 여기 하나만 남겠죠, 결국엔. 자, 그랬을 때 얘를 3 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6를 3 등분하면 2가 되니까 그래서 x는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디비전도 해 보도록 할게요. 디비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x over 4 is equal to 7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 denominator에 있는 이 4 있죠? 얘를 eliminate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는 multiplication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division을 썼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 하면 돼요? division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multiplication을 쓰면 되는 거야. 그 왼쪽에 4를 곱해요. 그럼 똑같이 오른쪽에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왼쪽에 4를 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4 divided by 4 이거 cancel out 돼서 1 되잖아. 그죠? 그래서 x is equal to 7 times 4,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그죠? example 1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solve the equation이고요. 첫 번째는 4x, 즉 4 times x is equal to 24이에요. 자, 그러면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4를 eliminate 할 건데 이게 이제 곱으로 연결돼 있으면 divided by 4.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divided by 4. 이렇게 해줘서 얘를 simplify 해주면 1 되니까 x is equal to 24 divided by 4,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자, 2번 x 이번에는 division이야. x divided by 2 is equal to 9이에요. 자, 그럼 얘는 풀어주기 위해서 즉 이 2를 eliminate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쪽에다 2를 곱하는 거예요, 이번엔. times 2. 여기도 times 2. 왼쪽과 오른쪽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simplify 돼서 1이 될 거고요. 2 times 1, 2 times 1, 그죠? 그래서 x is equal to 9 times 2,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example 2 같이 보도록 하죠. 자, word problem이죠. 1번. Chris has a goal to run a total distance of 72 kilometers. If he maintains a steady pace of 6 kilometers every day. 자, 하루에 일정하게 6km씩 계속 이렇게 뛰게 되면 How many days will it take for him to reach his goal?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는 72km를 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how many days 그거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항상 물어보는 질문을 미지수로 두라고 했었다. 그죠?
그럼 이제 하루에 6 킬로미터를 뛰니까 6 times x 했을 때 며칠을 뛰어야 72 킬로미터가 되느냐 equal to 72가 되느냐 요렇게 식을 셋업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건 multiplication 이니까 어떻게 돼요? 6를 eliminate 하려면 divide by 6, divide by 6 이렇게 되겠죠? 1 번이다. 그러면 캔슬 아웃 되면서 x is equal to 72 divided by 6는 12 인가요? 나눠보면 12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 days가 될 거예요. 그죠? 6 킬로미터씩 매일 똑같이 이렇게 뛰게 되면 12일을 뛰었을 때 72 킬로미터를 다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2 번. A teacher splits a mystery number of pencils. 자, 뭐 펜슬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mystery number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equally among 12 students. 그랬을 때 12 학생한테 이제 equally 나눠줬어요. After the pencils are handed out, each student has exactly 5 pencils. What was the total number of pencils at the start? 이 질문을 항상 X라고 두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선생님이 처음 X number of pencils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12 student한테 equally distribute 해서 나눠줬어요. 그죠? 그러면 총 total number of pencil X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12로 나눠야 되겠지. 12 student에게 다 나눠줬다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각각 스튜던트가 각각 학생이 받은 그 펜슬의 개수는 exactly 5 딱 5자루씩 받았다라는 거. 이 식이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건 디비전이니까 12를 엘리멘트 하려면 이번에는 12를 곱해야 되겠죠? 오른쪽에도 똑같이. 자 그러면 캔슬 아웃 되면서 x is equal to 5 times 12, 6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단위까지 쓰면 60 pencils. 처음에 선생님은 60자루의 펜슬이 있었던 거예요. 그지? 유닛 5의 네 번째 토픽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토픽은 solving inequalities가 되겠는데 자, 우리 equal 한 상황 봤었잖아요. 그죠? 이 equation에서는 이 equal 사인을 써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걸 우리가 equal 하다라고 해요. 그지? inequality 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더 작거나 같은 거다. 혹은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면 이걸 전부 다 우리가 inequality라고 해요. 되죠? 자, 이거를 솔브하는 것은 이퀘이션을 솔브하는 것과 똑같아요. 단 이퀘이션 우리가 equal 상황에서 어떤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는 솔루션이 하나만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리니어 1 차식만 배우기 때문에 솔루션 하나만 나올 거야. 그런데 inequality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솔루션 하나보다 작다, 혹은 크다, 혹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으로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풀어내는 방식은 이퀘이션을 풀어내는 방식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equality shows a relationship where two values are not equal. it compares numbers using the symbol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런 상황이면 less than 우리 영어로 이제 읽을 때는 이런 표현 less than, bigger than, smaller than, below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올 거고요. 자, less than or equal to 이 표현이 있으면 equal이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less이거나 equal이거나. 그죠? 그래서 less than or equal to or at most 이런 표현도 써요. no more than, not greater than.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냥 익히면 되고 이 표현일 때 이런 표현 이 기호일 때 이런 표현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문제를 많이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 줄 수 있구나.' 혹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내가 식을 이렇게 셋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연습해야지 이거를 외우는 거 아니다. 되죠? 자 이거는 이제 greater than, more than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올 거고 greater than or equal to, at least, no less than 뭐 이런 표현들로 나올 거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으로 옮겨서 내용을 한번 보면 understanding inequality라고 나오죠.
inequality는 답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었다. 그죠? Inequalities have many possible solutions, not just one. 그죠? Solve them just like one-step equations. equation 푸는 거랑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단 솔루션 구했을 때 그 솔루션이 답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자, graphing the solu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넘버 라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면 less than 혹은 greater than 이런 표현 이런 이제 그 솔루션이 나올 때는 오픈 서클로 해서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inequality를 풀어냈을 때 이런 솔루션을 찾았어. x is greater than 2. 그러면 이 솔루션을 그래프하라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건 넘버 라인. 지금 밑에 그려져 있는 거는 넘버 라인이에요. 넘버 라인. 넘버 라인이 여기가 중간이 0고 오른쪽은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1, 2, 3 이렇게 쭉쭉 가겠죠. 왼쪽으로는 네게티브 1, 네게티브 2.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넘버 라인인데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꼴은 없잖아요. 포함하지 않으니 이거를 오픈 서클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2보다 크니까 큰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 줄 거라는 이런 식으로 넘버 라인에서의 솔루션을 그래프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포함한다. 뭐 예를 들어서 x가 less than equal to negative 1이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negative 1을 equal 포함해서 이렇게 closed circle을 해서 less니까 그 작은 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색깔을 칠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거라는 거야, 솔루션을. 되죠? 자, shade the direction that represents all possible solution. 오른쪽이냐? 크면은 오른쪽, 작으면 왼쪽. 그 값이 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주어져 있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크면은 오른쪽, 작으면 왼쪽으로 색깔을 칠해주면 되겠다, 그지? example 1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example 1에 solve the inequality, then graph the solu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x 3 is less than or equal to 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퀘이션 풀듯이 똑같이 이 negative 3, 마이너스 3를 eliminate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3 해야 되잖아, 그죠? 오른쪽에다 똑같이 플러스 3 하는 거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x만 남을 거고요. less than equal to 이 보드 그대로 쓰고 자, 8에 3를 더하면 11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을 쭉 그어서 이게 넘버 라인이다. 자, 항상 중간에 0, 1, 2, 3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돼요. 자, 솔루션이 지금 x는 less than or equal to 11이니까 여기가 11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는 숫자가 계속 커지니까 12, 13 이렇게 될 거고요. 왼쪽으로는 하나씩 작아져야 되니까 10, 9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니? 포함해서 closed circle 이렇게 해서 1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은 쪽 왼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색깔을 칠해 주면서 이제 화살표를 표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2번 해 볼게요. 똑같이 for x is greater than or equal to 12. 자, 얘는 multiplication이잖아. 그럼 이제 for를 11에 하려면 4를 없애주려면 자, 우리 equation one step equation 풀듯이 이렇게 해 주면 돼. 그지? 자, 그러면 4이 없어질 거야. 그럼 x is greater than equal to 3잖아. 12 divided by 4. 3야. 그러면 넘버 라인 딱 그려서 넘버 라인을 이쪽에다 그릴게요. 딱 그려서 자, 3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4, 5 하나씩 작아져야 되니까 2, 네게티브 1, 2, 1 해서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closed circle 해서요. 요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색깔을 칠해주면서 화살표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죠? example 2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월드 프로블럼이고요. 1번은
A group of students has a goal to collect at least 50 cans for a food drive. 라고 되어 있고, 자, so far 지금까지는 they have gathered 38 cans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38 cans가 있어요. 그럼 질문. What is the minimum number of additional cans they need to reach their goal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는 at least 50 can이야. 자, 지금 현재 38 캔을 가지고 있고요. 이만큼 컬렉트 해 놨고 거기에 how many additional cans 플러스 해야 되겠지? 어. minimum how many additional cans가 있어야 at least 50니까 50 최소한 50 이잖아. 그럼 50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죠? at least는 크거나 같다. 요 표현은 항상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number of can이 50이 돼도 되고 50 can이 되고 50 캔이 돼도 되고 51이 돼도 되고 그러니까 50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최소한 50 at least 50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 38을 eliminate 해 줘야 되니까 subtract 해 줘야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x 그대로 쓰고요. 얘는 0가 될 거고 요거는 계산하면 돼. inequality도 그대로 이렇게 써 놓고 자, 50에서 38 빼요. 12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12 캔은 모아야 이제 12 캔을 모으면 딱 50이 될 거고 그거 이상으로 모이면 50 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minimum what is the minimum number of additional can이니까 12 cans가 되겠다. 그죠? answer은 12 cans. 됐죠? 이게 1 번이었고요. 2번 볼게요. A factory needs to produce 120 bottles or more to fill an order. If a machine can make 15 bottles per hour. 자, 시간당 15바를. 이 바렐의 개수가 15개라는 거예요. 그지? 이 머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How many hours? 이걸 이제 항상 question을 X라고 두라고 했었죠. How many hours must it operate to meet this requirement? 자, 그러면 1시간에 15 bottles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15 bottles에 그러면 몇 시간을 이 기계를 돌려야 120 or more이 되는 거냐? 120가 돼도 되니까 120 or more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multiplication이에요. 어떻게 해요? 15로 나눠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는 x만 남을 거고요. greater than or equal to 자, 120에서 15로 나누면 8 나오죠. 8. 그 디비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how many hours 몇 시간 최소한 8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기계가 돌아가든지 혹은 그 이상으로 돌아가야 120 or more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답은 at least 8 hours가 되겠어요. 그죠? 마지막 토픽 펑션입니다. 자, 펑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6학년이니까 6학년 단계에서 이 펑션을 얘기하면 x와 y라는 두 개의 variable이 있어요. 두 개의 미지수가 있어요. 자, 펑션에서는 이 x가 항상 input이라고 해요. input. 이 y를 항상 우리는 output이라고 해요. output. 그래서 input 어떤 x 값이 딱 정해졌을 때 그 결과로 output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 relationship, 그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게 펑션이에요. 이해되나요? 아직까진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인풋 하나에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정확히 하나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2 라는 인풋이 정해졌을 때 x 의 값이 2 라고 정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뭐 5 라고 할게요. 되죠? 예를 들어서 3 라는 인풋이 정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5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예를 들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인풋 하나에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두 개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다. 이해돼요? 근데 이제 다른 인풋 예를 들어서 4를 넣었는데 동일한 아웃풋이 나올 수는 있어요. 또 7이 나올 수는 있어 펑션에서는. 그런데 7도 나오고 8도 나오고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다. 되죠? 어. 자 그래서 읽어 보시면 펑션은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wo sets of number input and output 얘기하는 거고 each input has exactly one output. 인풋을 우리 x 밸류를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고 y 밸류를 아웃풋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펑션을 우리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면 y는 이 펑션에 f를 따서 f 이 parenthesis x라고 돼 있죠. 이거 어떻게 읽냐면 f of x 이렇게 읽을 거야. 알겠죠? f parenthesis x 이렇게 읽지 않고 f of x. y is f of x. 혹은 y is equal to rule using 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어떤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혹은 이제 이걸 펼쳐서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예요. 자 펑션 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룰. 펑션 룰은 describes how to find the output from the inp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룰이 y는 2x라고 주어졌어. y is equal to 그 룰이 2x야. 그러면 input x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딱 정해지면 그 결과로 나오는 output y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2 times 1이니까 2 되겠지. 되죠? 예를 들어서 input x가 2라고 정해졌어. 그러면 output은 2 times 2. 이 룰을 따르는 거예요. 이 룰을. output은. 2 times 2 돼서 어떻게 돼요? 4 되겠죠. 그러면 output은 4 되는 거예요. 되죠? x가 3면 6 되는 거고.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내용도 보시면 우리 펑션을 머신으로 많이 이제 그려서 교과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읽어보면 A function machine is a simple way to understand how the function works. You put a number into machine. 그게 input이겠지? 자, 어떤 input 하나를 넣어요. 뭐 이게 이제 뭐 재료라고 할까? 재료 하나를 넣어. 3이라는 재료를 넣었어. The function, the machine follows a rule. 룰이 아까 2x였어. 자, 우리는 input에 3이라는 걸 넣었으니 그 결과로 아웃풋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 룰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6라는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펑션을 이런 방식으로 머신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펑션 머신이라고 해요. 별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펑션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펑션 테이블이라는 표현보다는 input output 테이블 이 표현을 사실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자, 얘는 뭐냐면 인풋의 값이 정해졌을 때 인풋의 값이 정해졌을 때 그 결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인풋이 나오고 이 룰에 의해서 이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인풋 아웃풋 테이블 혹은 펑션 테이블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 x가 1이라고 정해졌을 땐 여기 1이 들어가서 요 룰에 의해서 이게 계산이 돼서 2가 나오는 거고 아웃풋이. 자 x가 2라고 정해지면 2 times 2 그러면 아웃풋은 4. 이거를 테이블 형태로 그려 놓은 것을 우리가 펑션 테이블 혹은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example을 1 번을 보시면 make an input output table using the function 룰이 자 룰이 y is equal to 3x plus 2야. 그죠? 어. 그리고 인풋을 내가 정해줬어요. 인풋은 정해주는 거예요. 인풋이 정해졌을 때 그 결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input 룰 calculation도 이렇게 썼는데 룰 calculation은 테이블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여기 그냥 x, input x 넣고요. 여기 input y 넣어요. 그럼 인풋을 정해줬어. 2, 3, 4, 5, 6니까
자 룰은 뭐예요 지금? 3x 플러스 2잖아. y 값은 이 아웃풋은 3x 플러스 2를 했을 때 y 값으로 딱 아웃풋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가 2일 때는 3 times 2 플러스 2니까 얘는 6 플러스 2죠? 8 되겠네. 그죠? 얘가 8 되는 거예요. 8. 되나요? 하나만 더 할까? 자 x가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3일 때는 플러스 2 니까요. 9 플러스 2 11 되는 거예요. 11. 이해되죠? 자 요거 이제 3개 다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펑션 룰이 지금 y is equal to 3x 플러스 2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서 리니어 펑션이라는 걸 배우면 이 원리가 조금 더 쉽게 더 이해될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x에 3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웃풋은 처음에 우리가 인풋 구한 거 있죠. 여기 2를 넣어서 에잇이라고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input x에 3이 곱해져 있으면 그다음 아웃풋은 계속 3씩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3 씩. 3 증가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2가 아니라 4를 넣어 보세요. 여기에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4를 넣어서 계산하면 3 times 4 12 플러스 2 니까 14 이잖아. 14. 또 어떻게 돼요? 그만큼 증가하죠. 그죠? 이게 파악이 되면 그다음 거는 계산 안 해도 되고 또 플러스 3 하면 17 플러스 3 하면 20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 항상 이런 방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패턴 보이죠? example 2를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펑션 혹은 input output 테이블을 주고 펑션 룰을 쓰라는 게 이 질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웃풋을 딱 봤을 때 인풋은 지금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는 인풋은 이렇게 하나씩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문제도 있다. 그죠? 자, 인풋이 하나씩 증가하는데 아웃풋을 보면 아웃풋은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계속 3만큼 증가하죠. 3개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자, 동일한 개수만큼 증가하면 일단 3x라고 쓰면 돼요. 아웃풋이. 아웃풋 y는 3x. 그래서 확인해 주면 돼. 자 x가 2 면은 여기가 2 들어가면 3 times 2 해서 6 되죠? 6 나오잖아. x가 3 되면 어떻게 돼요? 3 되면 3 times 3 돼서 9 되잖아요. 그죠? 여기 9. 그러면 이 펑션 룰은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해결이 됐어요. y는 3x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세요. x가 하나씩 증가해요. y는 몇 개씩 증가하니? 플러스 2. 두 개씩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지? 그럼 모든 아웃풋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냐? 그렇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런 수준만 조금 연습을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7 학년 되고 8 학년 되면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올 거야. 자, 계속 아웃풋은 2씩 증가하네? 그러면 y는 아웃풋 y는 2x라고 일단 써 놓는 거야. 써 놔요. 자, 확인을 하는 거예요. input x가 1 이면은 아웃풋 지금 3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계산하면 3가 나오나요? 안 나오지. 2 되잖아. 2 되잖아. 그럼 얘가 3가 되려면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니? 2에 플러스 1이 있어야 3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자 그다음 인풋과 아웃풋 확인해 볼게요. 인풋이 이젠 2 야. 2일 때 5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2 나오면 2 times 2 해서 4 인데 플러스 1을 하니까 5 나오죠 이제? 3 넣으면 2 times 3 6인데 플러스 1 이니까 7. 7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룰이 이 테이블에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 number 2의 펑션 룰은 y is equal to 2x plus 1 이렇게 되겠다. 그지?